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외국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는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거주가 많은 15개 지역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외국인의 송금을 돕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란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에 소재한 우체국 15곳을 머니그램 특급 해외 송금 특화 우체국으로 선정하고 지난 12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머니그램은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10분 안에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을 방문한 고객이 해외 송금 신청을 한 후 받은 8자리 번호를 수취인에게 알려주면 수취인은 세계 200여 개국 35만여 개의 은행과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화 우체국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호응을 얻은 국산 번역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 PC가 비치되어 있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8개 언어 음성 번역 서비스가 지원돼 외국인의 송금 업무를 돕습니다. 우체국 머니그램 서비스는 송금 후 10분 이내에 바로 수취가 가능한 특급 송금으로 우체국 계좌 없이도 현금으로 수취가 가능하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과 타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전국 우체국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그램 특화 지점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선정한 만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과 같은 서민의 착한 금융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8월 말까지 특화 우체국에서 머니그램 해외 송금을 이용하면 7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머니그램은 빠르고 쉽고 믿을만해요. 간단하고 편리해진 송금 시스템 도입이 많은 외국인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문화 TVM 김혜란입니다. 다문화 자녀들의 학업 중도 포기율이 일반 학생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왜 학교를 중도 포기하게 됐을까요? 이 소식 박수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수.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07년 4만 4천 명에서 2014년 20만 4천 명으로 집계된 사이에 3.5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육 상황은 학업 중단 문제로 인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생이 1.16%, 중학생이 1.85%, 고등학생이 2.44%로 일반 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율과 비교할 때 크게 2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9만 9,186명 중 만 15세 이상 다문화 가족 자녀의 20%는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원인으로 18.3%가 학교 생활 문화가 달라서, 18%가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를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지다 보면은 학업을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 관심이 많이 부족한 탓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 포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교육을 받을 권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 TVM 박수아입니다. 계속해서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방글라데시 노동고용부 대표단은 지난 26일 안전보건공단을 방문해 신규 재해예방 조직 설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체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재해예방 조직 설립을 위한 산재 예방 노하우와 주요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재해예방 사업을 소개하고 시설 견학과 관련 질의응답, 안전보건교육자료 제공 등 양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시 올림픽파크 내 코리아하우스에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문화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러시아와 몽골,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아름드리 합창단과 지적장애 첼리스트 배범준 씨와의 협연을 통해 희망과 패럴림픽 성공 기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하모니를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연을 선보여 청중들에게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국립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제 이주당한 우리 조상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앞으로 양국이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열렬한 환영을 표하는 고려인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수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오는 4월 말까지 건당 미화 $500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관내 거주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축학교를 운영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대학생과 다문화 자녀 문화 멘토링 참가자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5월 19일 개최되는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하나 다문화센터 달인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하나 글로벌 금융교육 무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M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